Uh,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I can tell you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I may get him out of trouble by declassifying. Galaxies out there. Who knows how many? 자, 왜 UFO 얘기를 하게 됐냐? 최근에요. 미국에서 UFO 논란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 과학계를 넘어서 정계까지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솔솔 피어나오는 건데요. 그 시발점 어디였냐? 바로 이 나사 국장이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got 2 trillion galaxies out there. Who knows how many star systems within each of it? I would say the odds that we will find something at some point to suggest that we are not alone are pretty high. 아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점을 시사하는 무언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러니까 인류 말고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좀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했거나 네네.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본인도 2번이나 우주를 나갔지만 뭐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런 담론들이 사실 과학계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고 그 은하마다 이렇게 많은 항성계가 있고 네. 그 안에 지구와 비슷한 이런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많을 텐데 진화의 방식으로 해서 생명이 출현을 했다면 네네. 우리와 조우하는 것과 별개로 그건 좀 어. 다른 문제니까요. 과연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견해를 보여준 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외계인에 대한 미스터리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사 국장의 저런 발언, 특히 나사기 때문에 아니 왜 저런 발언이 나온 걸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미국 지금 의회가 아니 미국에 있는 국방부를 향해서 UFO 관련한 자료를 좀 내놔라.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예.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이 전쟁부, 지금 이제 국방부가 전쟁부라고 불리니까 네네. 46개에 달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된 영상의 목록을 공개하면서 이게 뭔지 이제 알려달라라고 이제 전쟁부, 이제 국방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영상 제목이 콜럼버스 공항 인근에 이제 여러 UAP 미확인 비행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페르시아만 상공에 UFO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오. 제목들. 그러니까 예?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참 이게 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떡밥을 던지는 게 이 네. 매체에서 인용한 소식통이 곧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곧?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USO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UFO에 비해서 네네. 미확인 수중 물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잠수함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뭐 네. 이런 미확인 수중 물체에 대한 정보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혹시 여기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 자료들 가운데 일부로 또 추정이 되는 그런 영상이요. 또 SNS상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저런 겁니다. 보면은요. 공중의 원형 형태로 보이는 뭔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UFO 전문가십니다. 자, 맹선열 교수님, 30년간 UFO 연구에 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아까 그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뭐 일단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해 보이고요. 네. UFO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이거요? 예. 네.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 떡밥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게 네, 네. 확실하게 미국에서 그 출처, 그러니까 뭐 국방부나 또는 뭐 해군, 공군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찍혔는지 이런 거를 밝히기 전에는 네, 네. 이것이 아마도 역정보 일환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 네네.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비밀 병기와 관련된 거를 던져놓고 예.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UFO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론을 무마할 그런 용도로 이렇게 던져놓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함부로 단정은 못하겠다. 함부로 단정은 예. 좀 어렵다. 어쨌든 좀 유의미한 영상으로는 보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미국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게 이렇게 계속 뭐 자료를 달라 이걸 넘어서 아니 굉장히 유의미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덕수 평론가.
네, 사실 굉장히 좀 놀란 게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심해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실제로 팀 버쳇 하원 의원이 했습니다. 심해요? 네, 우리가 네. 보는 것이 항상 이제 외계 기지가 어디 있을 것인가, 뭐 달 뒤에 있을 것인가, 뭐 산에 숨어 있을까 이렇게 소액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심해에 외계 생명체의 기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뭔가 다른 관점에 좀 시사하는, 그리고 또 의원이 한 말이니까, 하원 의원이 한 말이니까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왜 맥락에서 나왔냐면 네네. 미국 해안 인근 심해에서 계속 시속 수백 마일로 움직이는 수중 비행체가 반복적으로 목격이 됩니다. 이건 지금 기술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현존 군사 기술을 봤더니 이게 추적조차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무언가 미확인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면 네네. 말하자면 외계 생명체 기지가 심해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사실 이 발언의 뒤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정보 공백이 있죠. 뭔가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뾰족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군과 정치 담론의 경계에서 일종의 상상력을 이런 네. 대중 문화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또 대신해서 좀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미국의 하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주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어쨌든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심해라고 했으니까 외계 생명체가 심해에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떤 거냐면은 예. 2004년에 태평양에서 그 틱택 사건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UFO가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바닷속에서 또 움직였다가 네. 다시 대기권으로 나와서 우주로 가는 것이 레이더와 조종사 유관 그리고 적외선 센서 네. 그리고 바다의 그 소나 그런데 다 증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청문회도 열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네.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에서 입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원, 상원 다 통과해서 네. 현재는 AARO라는 UFO를 전담하는 그런 팀이 가동 중이고요. 그런데 그 법률을 제정하면서 예. 그 팀의 미션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요. 그러면서 거기서 UAP라는 용어를 아까 그 미확인 대기 현상, 공중 현상, 네네. 비행체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UAP가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네네.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이것이 언더시. 법률 용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언더시가 들어간 거는 바닷속에 다니는 그런 미확인 물체도 그 조사 대상이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태양계 그거는 우리가 좀 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심해는 잘 몰라요 생각보다. 그쵸. 우리 지구상에 맞아요. 있지만은 잘 몰라요.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UFO가 그런데 기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굉장히 또 놀라운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위 여부는 뭐 계속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뭐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게 세계 곳곳에서 막 나 UFO 봤습니다라는 목격 영상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 작가가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작가인 제가 잘 정리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캐나다 유콘주의 이제 석유 시추 작업장인데요. 네. 일하던 작업자들이 하늘에 뜬 미확인 비행체 UFO를 보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게 보이는데 예. 딱 보시면 하트가 옆으로 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옛날 전자오락 게임 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잡아먹는 그런 이런 캐릭터 있거든요. 네. 뭔지 알 것 그런 같아요. 캐릭터 예. 같은 보이면은 하늘에 떠 있는데 그렇네요. 이게 비행체 같지도 않고 그 군용 비행기나 아니면 비행선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제 미확인 비행체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촬영된 영상도 한번 보실 텐데 예. 여기는 보면은 이제 2022년 5월 콜롬비아에서 촬영된 UFO 영상인데요. 네네. 마치 가오리처럼, 그러니까 날개가 없이 가오리처럼,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구상에서 네. 인간이 만든 모든 비행체는
비행 기구가 아닌 이상 예, 예. 날개나 동체 날개가 연장된 전익기 형태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날개라고 보기엔 너무 짧습니다. 마치 가오리처럼 그렇네요.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부르고 현재 나온 영상 중에선 가장 이제 확실한 이제 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UFO 그 자체죠. 네, 비행선처럼 생겼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IC 아니, 인근에서 우리나라요? 발견- 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방송된 영상인데요. 하얀 반원 현상의 그 반원모의 구름이 이제 산 위에 딱 떠 있고 써서 마치 나를 찍어라. 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찍혔어요. 사람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기상청에 따르면 그냥 렌즈 모양의 구름이다. 아, 구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모르는 게 네. UFO가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안개 같은 걸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외국이나 뭐 천대 이렇게 사진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하늘에 이상한 게 떠 있는데 구름도 아니고 새도 아닌 현상들에 대해서 관측된 기록들이 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UFO는 아주 오랫동안 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마지막 영상은 이제 기상청에서 아니다, 이제 이거 기상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건 일단락이 됐지만 앞에 본 그 두 가지는요 여전히 아직 진위 여부가 안 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맹 교수님 이게 궁금해요. 결국 정체가 밝혀진 것과 안 밝혀진 것 전문가들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UFO냐 아니냐 그 예.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따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일반인들한테서 뭐 한 달에 뭐 수십 건씩 제보가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건 아닌 거고 좀 이상한 게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UFO라고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는 주로 이제 군에서 뭐 말하자면 조종사라든지 관제 요원이라든지 이런 레이더 요원 네네. 이런 쪽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거 뭐 마지막 거는 명백히 렌즈 구름이고요. 네네. 앞에 두 개도 요새 하도 CG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네. 예, 그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떻게 갖고 그 원본을 분석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아, 예, 앞에 그리고 두 개도? 예, 네. 그리고 이제 UFO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에보다 훨씬 엄격해진 게 실제로 그런 물체를 포착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더로 이제 포착을 해도요. 전에는 웬만하면은 그게 이제 기온 역전층에 반사돼서 온 거다. 뭐 이런 게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네. 그 UFO를 레이더에 잡힌 UFO를 설명하는 이제 주요한 그런 그런 내용이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 레이더 이렇게 반사된 것만 잡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동시에 네. 예, 같이 포착을 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와서는 이제 진짜 저게 UFO라고 단정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기존 지구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비행체보다도 빨라야 되죠. 빨라야 된다. 예, 그래서 요새는 극초음속기 극초음속, 예. 뭐 하는데 그게 러시아에서 만든 게 최고 빠르다고 해도 음속의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보통 한 10배 정도 되고. 네네. 근데 2004년에 그 틱택 같은 경우는 30배가 넘었다. 이제 물론 그 레이더의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지금 미 전쟁부에서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숨기고 있어요? 예, 그걸 안 내놓고 있죠.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빠른 속도,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말하자면 소닉붐, 네네. 폭발음이 나지 않는다. 아.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것도 역시 2004년 그 사건 때 조종사가 그 UFO를 이렇게 직접 관찰하러 갔는데 같이 마주보고 오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는데 네네. 아무 소리가 안 났다고 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적외선 센서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상의 어떤 물체든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굉장히 그 에너지가 포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UFO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틱택이라고 해서 그 실제로 적외선 센서로 잡힌 게 네네. 있거든요. 예, 그걸 자세히 보면은 상당한 속도로 움직일 때에도 전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전쟁부가 숨기고 있다는 건 정말 전쟁부가 의도를 갖고 숨기고 있는지는 더 따져 봐야겠죠?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가 이제 저기 아들 부시 정권이었는데요. 그때 그 레이더 기지에서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직접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요? 회수해 갔는데 그걸 안 내놓는다. 이런 증언까지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여전히 궁금증을 낳고 있는 이 UFO라는 게 대체 어떤 의문들을 또 낳고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쭉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의문점이 있대요. UFO에 대해서는 전쟁 때마다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가 보죠, 이덕수 평론가?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 목격담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신무기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실전에 투입되면서 무언가가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긴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하늘에 빛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밤거리에 하늘 보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가끔 공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하늘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예민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모스크바에서 저게 찍혔군요, 러시아.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모스크바 상공을 지나는 녹색 불덩이가 UFO가 아닌가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2013년에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유성이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었고 그때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다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직경이 한 2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폭발을 해서 그 소리도 그렇고 충격이 갔었었는데 그것처럼 일종의 어떤 천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 당시 이때도 UFO가 목격됐던 얘기가 있네요. 사실이에요? 네, 그때 미군 조종사들과 오스트레일리아 그 조종사들이 다수가 한반도 상공에서 UFO를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미국의 그 어떤 과학자가 다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작은 책자를 냈어요. 그 책자를 내서 표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군요. 이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당시에 여기 써 있죠. 표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전쟁 때 미확인 비행 물체를 우리가 봤다. 이렇게 책자로 만들 정도로 당시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 전쟁 때도 그렇고 전쟁 때 주로 이제 등장을 했다 UFO가. 근데 혹시 뭐 다른 비슷한 케이스도 있어요? 네,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2017년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서 포착된 비행 물체인데 좀 모양이 좀 약간 불규칙한 비행 물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이제 그 상공을 지나가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저기 해파리 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젤리피쉬 UFO라고 이제 임시로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비슷한 지역인데요. 2024년에 그 예멘 해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바다 위를 지금 날아간 영상이 보이는데 속도가 지금 엄청 빠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 정도 속도면 제트 엔진이면 뒤에 연기라든지 불꽃이 이 정도면 관측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영상이나 적외선이나 다른 센서 영상인데 그럼 저 뒤쪽으로 붉은색 뭐가 그렇죠. 근데 그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 해협을 막고 있어서 미군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 이건 되게 공세적인 작전이고 또 유럽연합은 아스피데스 작전이라고 해서 방어 작전, 그러니까 해안의 통로, 그러니까 그 해협의 통로의 자유를 얻기 위한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작가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하자면 이건 분명히 외계의 종군 기자가 지구의 전쟁 현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촬영하는 것처럼 한번 지나가면서 지구인들을 허구한 날 싸웁니다. 뭐 이런 기사를 내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정말 작가적인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근데 맹 교수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쟁 때나 혹시 뭐 이런 군사적 긴장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UFO 목격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지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초고도의 어떤 감시망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잡히는 게 더 빈번할 수도 있고요. 더 뭔가가 잘 잡히는 구조다. 근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재밌는 게 1900년대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조사를 했던 시기가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 했거든요. 그 기간에 주로 목격되는 걸 보면
미군 기지에 특히 핵과 관련된 그런 주변에서 많이 목격이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목격되더라도 영국에 맞아 미국의 핵 기지가 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목격이 됐는데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공군들이 많이 UFO를 목격을 하죠.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게 양상이 많이 바뀌는 게 네. 이제 해군의 문제가 됐어요. 해군? 왜냐하면 해군이 핵 항모를 끌고 훈련을 하고 원정을 하죠. 특히 네네. 중동전 때문에 맞아요. 하는데 네. 그 원정 가기 직전에 자주 목격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아까 말했던 2004년 사건이 바로 그거고요. 네네. 그게 니미츠구라는 이제 항공모함과 선단이었는데 그 목격된 게 2004년 11월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걸프전 투입된 게 그 이듬해 5월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2014, 15년 사이에 플로리다 해상 그러니까 대서양 쪽에서 예.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라는 그 항공모함이 있었고 네네네. 거기 있던 조종사들이 이제 UFO를 많이 목격하는데 그 선단 역시 2015년 5월인가에 또 실제로 이라크전에 투입이 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목격했던 조종사들이 예. 사실 엄청난 공을 세워요. 그 전쟁에서.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공군보다는 오히려 해군에 더 첨단 무기 네. 체계가 주어지고 그걸 갖고 동시에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갖고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고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전쟁에서는 아이시스라는 네. 그 테러 단체를 거의 괴멸시키죠. 왜냐하면 그걸 정교하게 다 집어내니까.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물론 그 작전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미확인 비행체를 잘 잡을 수 있는 구조기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다라는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UFO라는 게 전쟁 중에 또 잘 목격이 된다면 이번에는 이런 미스터리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다음은 대통령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그 전현직 대통령들이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re aliens real?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아니 오바마가 저러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팟캐스트에서 네. 공개된 이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질문자가 외계인 이렇게 물어봤더니 외계인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갇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갇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외계인 나오는 음모론이 항상 나오는 그 네바다주에 있는 51구역을 맞아요. 얘기하는 거고 예. 전체 내용을 풀어보자면 지구는 굉장히 은하계 굉장히 넓고 수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외계인이 있지 않겠어? 되게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보지 못했고 51구역에도 없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조차 속일 수 있는 거대한 음모라면 네. 난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나중에 해명하기를 예. 그냥 팟캐스트 분위기에 맞춰줬다라는 거였고 그게는 동의하는 게 사실 팟캐스트 전직 대통령이 팟캐스트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또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렇게 질문자가 대놓고 외계인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외계인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좀 없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생각보다 파장이 커졌던 거죠.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 저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제일 관심인 거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고 51구역 얘기예요. 맞습니다. 거의 성지에 가깝게 됐죠. 21구역이 그 UFO나 외계인 음모론의 성지라고 불켜지는 이유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51구역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미 공군의 비밀 기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는 일부러 저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기도 하고요. 저건 보여주기. 실제로 예.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네. 정말 꽁꽁 싸매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주변에 UFO 목격도 좀 잦은 곳이기도 네네. 했었고요. 사실 실제로 1947년에 로스웰 사건이 있었고 또 1989년에 밥 라자르가 외계 기술을 역설계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가둬놓고 외계인을 고문해서 거기서 얻어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네. 첨단 스텔스기도 만들고 한다. 이런 음모론들이 나왔거든요. 2013년에 이제 CIA가 51구역은 냉전 시대 신문기의 비밀 시험장이야. 그래서 우리 못 들어오게 막았던 것뿐이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계인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51국에 숨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종의 밈으로 작용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신비감을 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팝컬처 그리고 인터넷에서 일종의 불멸의 아이콘으로 남게 된 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바마의 발언에 51구역 관련된 발언까지 나와서 이게 좀 수습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도 논란에 불을 지폈어요. 들어볼까요? Well,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He's not supposed to be doing that. You know? So aliens are real. Well, I don't know if they're real or not. I can tell you he gave classified information. I may get him out of trouble by declassifying. 아니 근데 저렇게 전현직 대통령들에 이어서 미국 사회는 왜 이렇게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음모론에 좀 빠져 있는데 네. 미국 사회가 음모론에 빠질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도시 전설이나 괴담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던 게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었던 게 네. MK 울트라라는 실험이 이제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실전했었고 그다음에 터스키기 매독 실험 같은 경우도 흑인을 대상으로 한 매독 실험이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밝혀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몇 가지 실제로 밝혀진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많은 대중 매체 그러니까 불멸 아이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엑스파일 같은 영화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고 다시 재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UFO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 번째 의문점이 또 남습니다. 이 UFO에 대한 진실, 이걸 혹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을 뭔가 정부가 숨기고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미국 정부가 아니 외계인 관련 웹사이트를 등록했어요? 네, 이게 백악관이 새로운 웹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도메인 제목이 에일리언스예요. 외계인이란 뜻이죠. 오. 너무 대놓고 외계인 네. 이런 얘기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UFO나 아니면 외계인에 대한 뭔가 결정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예. 저런 도메인을 등록해 놓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음모론이라는 게 예. 별게 아닌 것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놔서 얘기하신 대로 불멸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떡밥 뭐 이런 게 아니냐라는. 네, 물론 미국 정부나 미국 전쟁부 네. 그다음에 미국 이게 뭐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미확인 부핵물체라는 건 없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이건 또 모르는 거니까 네. 사람들의 얘기에 에일리언스라는 이 도메인이 이제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렇게 도메인도 도메인이지만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우주 하면은 생각나는 거. 바로 아르테미스 2호가 얼마 전에 발사가 됐었죠. 그래서 이 발사를 하고 뭘 확인했냐? 그 달의 뒷면을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달의 뒷면에 원래 외계 생명체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를 한 번 돌아오게 됐죠. 이게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인데 사실 달의 뒷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땐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돌고 있는 지금 인공위성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반세기 만에 재개된 이 프로젝트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눈으로 달의 뒷면을 보고 왔다라는 건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외계인 기지는 없었고요. 네. 또 뭐 히틀러도 거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토끼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네. 히틀러 살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전에 뭐 나치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거기 뒤에 살고 있다 이런 음모론도 있었고 영화도 뭐 나왔었죠. 네. 달 자체가 한 거대한 그렇죠. 뭐 인공위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상상력이었던 거고 이번에 이 프로젝트 자체는 앞으로 화성 탐사를 위한 기지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는 달 뒤에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저렇게 저건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달에 뒷면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아, 토끼가 그거군요. 떡을 찍고 있는데 네. 이제 토끼 대신에 이제 토끼를 닮은 외계인이 있는 거죠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높은 고도로 지나갔기 때문에 저렇게 있었어도 몰랐을 수는 있겠다라고 네.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런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뒷면 찍어가지고 없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맹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이제 UFO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 이 UFO 정말 존재를 할까요? 일단 미 그 전쟁부에서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자료가 숨긴다는 건 이미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숨겼거든 대놓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요구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료들이 나올 거로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네. 기대를 합니다. 아, 뭔가 계속 자료들이 안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덕수 평론가 생각은 어때요? 뭐 있을 수는 있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딘가 우주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조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모든 정보를 내가 알게 됐었을 때 네. 만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었고 뭐 깊이 관련된 게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솔직히 저도 말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세 분과 함께 이렇게 UFO에 대해서 지금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UFO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진짜 궁금한 이야기만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이야기 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지금 백부터 달라요, 그렇죠? 이 백에서 오늘 얘기할 힌트가 딱 있는데 이덕수 평론가님 어때요? 지금 딱 뒤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21층으로 오라고 해서 딱 올라오는데 네. 21층 위에 올라왔던 로켓 발사장이 있고 네. 저희가 지금 로켓을 또 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 과학의 세계로 네.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또 시작하는. 일단 우리 무슨 얘기 할 거냐? UFO입니다. UFO 요즘 너무 핫해요, 그렇죠? 미국에서 뭐 UFO 막 기밀 막 공개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UFO의 대가 모셨습니다. 정말 아니 UFO를 40년 추적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학부 때 이제 뭐 물리를 했고, 물리. 석사는 재료 네. 공학,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는 전기 전자, 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도체 쪽을 했는데요. 예. 사람들은 제가 이제 UFO로 박사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리, 재료, 뭐 전기 뭐 전기전자 다 하시고 결국에는 종착지가 UFO.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40년 동안 이렇게 뭐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어쩌다 아니, 보니?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 문제가 네. 상당 부분 이제 종결이 됐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미국에서 저기 미국 영향이 크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가 폭로가 되고 그러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막 붐이 일어났고 네. 저는 이제 숨어서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불려 나와서 계속 교수님이 그러고 전공을 하신 그 네. 흐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UFO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리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재료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모든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신 게 아닌가라는 UFO를 생각이 위한 살짝 큰 듭니다. 그림. 뭐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덕수 평론가님도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덕수 평론가입니다. 네. 자타공인 또 국내 과학계의 정말 최고 네. 입담꾼이시면서 평론을 아주 날카롭게 하세요, 그렇죠?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UFO 오늘의 롤 자체가 우리 교수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셨으니까 저는 이거 다 음모론이다. 이거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롤로 좀 음모론이다.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토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이 음모론, 이게 믿지 않는 마인드를 좀 깨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저도 확실하게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도하셔야 돼요. 이 길로. 네, 일단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그 미국 정부가 아니 UFO 이거 기밀 자료를 또 대거 2차를 또 공개를 했어요. 2차까지 공개하면서 막 아니 뭐 뷰수가 거의 뭐 한 10억 뷰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좀 살짝 본 게 있고 살짝 본 거. 네네. 지난번에도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도 좀 찾아보니까 신기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네. 일부러 처음 보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꼭꼭 참고 왔습니다. 스포일러 방지 하기 위해. 교수님은 당연히 보셨겠죠? 저도 뭐 봤지만 안 본 척 하겠습니다. 안 보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볼까요? 자, 이거예요. 아니, 뭐 2020년쯤 찍혔다고 하고요. 미군이 찍은 영상이라면서 공개가 됐는데, 아니, 저 뭡니까? 자세히 보면은, 아니, 저 뭐 약간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사람이 약간 서 있는, 근데 갑자기 없어져요. 보니까. 어때요? 이덕수 프로가요?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날치가 날치. 좀 바다 위에 이렇게 날치? 착 날아가는 그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공중부양하는 날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미스테리하다. 아니, 교수님 저 뭐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UAP죠 뭐.
UAP. UAP로 UAP. 좀 어려워. 그러니까 네. UFO랑 UAP가 뭐 같다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UFO는 사실 1960년대에 주로 어떤 미확인 비행 물체해서 공군의 이제 말하자면은 군사 용어예요. 예,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이걸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뭐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그게 대중화되면서 이제 그게 마치 외계인의 우주선인 것처럼 다들 인식하니까 최근에 미국의 국방부, 지금은 이제 전쟁부죠. 그래서 그 용어를 바꿨어요. UAP로. UAP로 예. 약간 뭔가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적으로 그냥 현상으로 현상으로. 예. 어떤 물체, 비행 물체 하면은 이게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외계에서 만들었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억측을 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UAP라는 좀 약간 더 넓은 범위예요. 그렇죠. 좀 범위를 좀 넓혀놨고, 근데 일단 저 영상이 도대체 뭘로 찍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뭘로 찍었는지. 근데 요즘 나오는 게 아마 적외선 센서로 촬영된 게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네네. 색깔상으로는 왠지 그냥 우리가 아는 광학식. 네. 그렇죠. 가시화성. 뭐 그렇게 이제 좀 보이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뭐예요? 이제는 UFO가 아니고 이제 사실 UFO라고 하면 플라잉 오브젝트니까 말 네.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고 뭐 렌즈 반사라든가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없는데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경우 UAP에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이제 UFO인 줄 알았으나 뭔지 알았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드 해서 IFO, 저거는 아이언맨이다.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는 뭐라고 하셨죠? 뭐 자갈치? 자갈치. 날치 같은 느낌. 날치 같은 느낌. 누가 봐도 아이언맨이 처음에 이제 비행을 시작할 때 이제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약간 오스카 그 트로피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저거? 뭡니까 저거? 그냥 일단 미확인. 뭐 UAP죠. UAP. 근데 저거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보통 있어야 된다. 요즘은 그 레이더하고 적외선 센서를 같이 동시에 써서 그 실체를 확실하게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거리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견고한 물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판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것만 봐선 저게 어떤 플라즈마 상태 또는 홀로그램 상태의 뭔지 그걸 알 수가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뭔가 확고한 정보를 알려면 여러 가지 정보가 더 필요한데, 필요하다. 저기에 그런 것들이 아마 실제로 보면 조금만 딸랑 나오지 저걸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보조적인 정보들을 다 원래 그렇죠. 없거나 그렇구나. 그거 있어도 그걸 빼거나 뭐 네네.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의적으로. 고의적? 예, 일부러 그렇게 하죠. 왜냐면 미국 정부가 일부러? 그럼요. 실제 그걸 다 까발기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민간 과학자가 그 정보를 취합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만들어서 이건 외계인이 아니면 설명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굉장히 난처하니까 좀 저거 보면은 뭐 이렇게 군데군데 저기 가려놓잖아요. 영상들 보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가린 거 아니냐? 저거는 고의적으로 가린 거죠. 일부러. 근데 물론 이제 저 나중에 설명할 때는 저게 뭐 군사 기밀과 관련된 뭐 그런 어떤 표식이 들어 있어서 그랬다고 하겠지만 그거 외에 저 영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다. 사실 무언가가 이제 가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 착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착시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해상도로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외선으로 찍어가지고 뒤에 뭔가 분사가 되고 있어서 온도가 높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요. 무언가 그냥 물체가 떨어지면서 팔랑팔랑 회전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살짝 봤을 때는 무언가가 이렇게 돌면서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하면 이미 이제 unidentified가 이제 빠지는 거죠.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저것이 제대로 알려면은 일단 그 거리 같은 것에 대한
정확한 전부 다 정보가, 정보가 있어야 있어야 돼요.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 레이더하고 적외선 센서로 동시에 포착을 하면요, 네, 네. 당연히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정보들이 지금 다 아니 근데 그렇게 없죠. 그렇게 치면 저거 아까 저렇게 일부러 가렸다고 만약에 정말 일부러 가렸다고 치면 저건 일부러 가린 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까만 거는 저, 이제 군사적인 거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보통은 저기에 뭐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고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담겨 있을 그럼 미국 수 있죠. 정부가 미국 전 정부가 뭐 일부러 더 이렇게 부추기는 거다. 아니,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시기에 저기에 군사 목적을 한 무언가가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예민해질 수 저희가 있잖아요. 중동 아, 지역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네. 저거는. 예. 일단 첫 번째 거는 뭐 UAP, 네. UAP인데 뭐 일단 UAP로 보셨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또 있어요. 아니,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번엔 저거예요. 저것도 이제 미군이 찍었다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저희 보면은 무언가 네, 어. 검은 네, 그림자 같이. 저건 되게 선명한데요. 그렇죠? 보면은 검은색, 입체감도 보이네. 입체감, 네. 약간 명암 같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건 아까보다 그렇죠. 이제 입체감이 동그란 뭐예요? 부채처럼 보이는데. 약간 도너츠 같은. 예. 저거는 무슨 약간 단추 모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건 되게 선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건 뭡니까, 저건? UAP죠. 써 있잖아요, UAP. 파일명 자체 UAP. 근데 다 UAP라 그러면 다 UAP니까. 아니 교수님 또 대가시니까. 아니, 궁금해요, 저거 뭡니까? 저건 정확하게 어떻게 보셔요, 저건? 근데 저것만 갖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일단 저게 거리에 관한 정보가 완전히 지금 저것도 없다. 없잖아요. 거리를 알아야 크기를 알 수 있고 네. 속도도 알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유튜브 나갔더니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저거는 날파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네, 왜냐면 네. 우리가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카메라 앞에 모르니까. 바로 지나가면요 엄청난 네. 속도로 지나가는 어떤 그런 네. 비행체 같이 보이거든요. 어. 근데 저것도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저걸 네. 갖고 딱히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한 비행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군사적으로나 네, 네. 민간에서 이상하긴 하다. 쓰는 그런 통상적인 형태나 그런 궤적은 아닌 것 같아요. 궤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그 통상적인 궤적 같은 경우는 네, 네. 이미 군사 당국에서 다 그 나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갖고 UAP라고 주장하지 않죠. 자기네들 통제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네. 특이한 궤적을 갖고 그 형태를 갖고 움직이니까 저걸 UAP라고 지금 공개를 한 거죠. 우리도 모르겠다. 근데 거리에 대한 왜곡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펜포커스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걸 찍을 때 여기 선명한데 뒤에가 흐려지고 이런 걸로 거리를 좀 알 수 있다면 저렇게 멀리 찍으면 무조건 전체가 선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약간 느낌이 내가 손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쓱 지나가게 되면 뒤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사이를 제가 손가락이 지금 거의 뭐 한 1초 만에 지나가는 게 되면 요걸 만약에 선명하게 찍었다고 하면 거대한 무언가가 산과 산 사이 뭐 수 킬로미터를 1초 만에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보일 빠르게.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 거리 피사체와의 거리를 두 군데에서 동시에 측정하면 이 각도가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이제 이게 뭐냐라고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고 내부적인 분석을 아마 했을 텐데 여기서도 뭐 외계인이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UAP로 발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생긴 거 보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UFO처럼 약간 비행 접시 모양으로 생기긴 했어요, 저게. 예전에 이런 건 있었어요. 이제 커다란 뭐 에드벌룬 같은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좀 이게 찍는 곳이 이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커다란 풍선이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반대로 배경 사이를 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전체적인 영상을 보고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게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아까 교수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게 궤적? 궤적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의미예요? 그 궤적이 이상하다는 거? 저 움직이는 저 궤적. 저 궤적 자체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군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럼 군에서 나름 예상되는 어떤 비행체의 그 여러 그 궤적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저것을 UAP라고 분류했다는 얘기는 그
그 시기에 그 지점에 저런 형태로 지나가는 것이 없었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고요. 군이 이제 보는 이제 시야 내에서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 움직임이 예. 통상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예, 봐야 그래서 되죠. 찍었다. 그래서 풍선이 그래서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일종의 최신형 네. 드론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사실 우리가 그렇겠네요. 네. UAP는 좀 애매한 표현이 돼버렸지만 UFO는 군사 용어이면서 네. 그 특성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그 가속도를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UAP라는 범주 안에 아주 좁게 UFO라는 또 개념이 있죠.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보기는 어려요? 못하고요. 근데 UAP라는 범주를 예비 보고서가 2020년인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UAP라고 분류해 놓은 것들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드론형 그런 것 또는 뭐 상업용 뭐 어떤 모빌리티 네네. 뭐 그다음에 공중 무슨 부양 쓰레기 뭐 해서 분류를 쭉 하는데 그중에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기타로 분류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UFO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특성은 안 보여준다 저기서. 안 지금 보여준다. 저거는, 네. 이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네.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 풍선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요? 기상 관측 풍선. 아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네, 그럴 풍선은-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제 풍선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아까 그거는 궤적이 너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속도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저것을 굳이 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네. 형태는 형태나 아니다. 그런 유형의 비행체는 아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쭉 봤어요. 혹시 근데 교수님 엄청 많잖아요. 저거 지금 뭐 거의 한 10억 뷰 돌파했다고 하던데 교수님 혹시 만약에 저 중에서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진짜 UFO 같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해상 풍력 발전 시설 주변에서 이번에 공개된 거죠. 움직이는 그 UFO, 네. UAP가 있는데요. 그거는 궤적이 저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궤적이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예. 한쪽 편에서는 그 굉장히 불규칙한 궤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UAP 아주 전형적인 네. 특이한 특성을 보이는 UAP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예. 그걸 찍은 게 이제 그 미 해군의 드론이거든요. 네네. 그 드론이 그 포착해서 쫓아가면서 돌리는 촬영 각도를 움직임에 따라서 그거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교수님 눈에 싹 들어온 건 그게 이제 제일 이상했다. 그게 제 눈에도 확 들어왔고 제일 논란이 되고 제일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럼 저거 잠깐 한번 우리 작가님이 보자고 하시는데 저건 유럽에서 찍힌 건가 봐요? 보는데 저거는 조금 이상하다. 궤적이 뒤에 뭔가 약간 보니까 뭔가 약간 연기 같은 게 나는데 확 지나가? 근데 저거는 역방향이네. 역방향. 네. 저건 뭔가요? 글쎄요, 정확하게 그 속도 움직임에 따라서 블러링 네. 현상 같고요. 그걸 뭐 연기 추진체 연기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 육안으로 보면 이게 연기가 압축을, 생겼어. 영상을 압축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 밝은 빛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제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 뒤에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 일종의 잔상 같은. 잔상처럼. 신경이 너무 많네요. 일단 내가 어. 저기 최근에 찍은 그 사진도 보면 UFO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교수님 찍으신 그 거. 잔상이 굉장히 막 길게 보여요. 교수님 찍으신 거는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이거 뭐 거의 제가 잠깐만 거의 대박 영상이에요, 그렇죠? 조금 이따 공개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 이거 궁금한 이유가 이렇게 우리 쭉 봤는데 아니 저 이게 제일 궁금해요. 미국 이거 왜 갑자기 공개했나?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왜 갑자기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 UFO를 공개를 원래
하려고 항상 준비돼 있는 쪽은 민주당이고요. 민주당 대통령들이 네. 많이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오바마도 막 최근에 막 예, 그래서 얘기하고. 그 가장 최초로 그 문을 연 사람은 지미 카터. 아, 지미 카터. 예,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음. 그 이후에 이제 클린턴 시대에도 지미 카터는 아예 자기가 선거 캠페인할 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공개하겠다 UFO 를?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오. 클린턴 경우는 그러니까 남편 클린턴 경우는 자기가 직접 되고 그렇게 그 공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워낙 UFO 관심 많고 또 그 민주당 쪽에 이제 사람들이 그쪽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재임 기간에 그때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이번에 공개한 것처럼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거가 아니라 거의 좀 약간 쓰레기 수준 그런 걸 좀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때도 조금 관심을 많이 보였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은 못됐지만 저 부인 클린턴 네네네. 그 공약으로 힐러리 내걸었죠. 클린턴도? 진짜요? 그때 오.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면 네. 하겠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 정부 때 보면 그걸 활발하게 나름 많이 했는데 카터 때도 그렇고 클린턴, 오바마 거쳐서 나온 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열광했던 그런 수준이 없었어요. 막상 근데, 열어보니.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지금 트럼프가 뭐 네.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FO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드디어 열었다. 상당히 그래도 화끈하게 물론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숨긴 것도 있지만 네. 그나마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비중 있는 네. 그런 자료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행보는 이번에 최초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네네. 일기 때부터 그런 거를 했다고 봐야 돼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렇죠. 오. 근데 그게 뭐 트럼프가 자기가 이쪽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재임 기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뉴욕 타임스에서 그 UFO 관련된 미국의 국방부에 있었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내부자 폭로 형태로 해서 그걸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내부자 공개니까 뭐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하고 201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런 여러 그 해군과 관련 있는 UFO 사건들이 언급이 됐고 관련된 비디오 동영상들이 세 편인가가 이제 그때 공개되고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뭐랄까 전향적으로 해준 것이 뭐냐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해 버렸어요. 전에는 그거 안 했거든요. 신상을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매스컴에 나가서 자기가 목격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를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물꼬가 터졌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하다 보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히 대중의 관심을 많이 이끌어내게 됐고 바이든 정권 넘어가서도 계속 그 동력을 받아서 청문회가 계속 이어졌죠. 막 하더라고요. 뭐 UFO 청문회.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일기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오픈해서 했던 그 내용 그때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바이든 정권에서는 그게 약간 음모론식으로 좀 이상하게 그 청문회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실제로 2000년대 하고 2010년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그 청문회에서 언급이 됐고 첫 번째 청문회 이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안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바이든 시대가 지나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왔는데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굉장히 잘 써먹고 있다고 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굉장히 타겟을 해서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씩 옛다 먹으라 하고 던져주지. 옛다 먹어라.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외계인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국가 안보 문제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UAP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정부나 미국 군에서 모르면 UAP인 거예요. 일단 모르면. 모르는 뭔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세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국의 기술일 수가 있겠죠.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네. 또 비행 안정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모른다고 했는데 그 무언가와 충돌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뭔지 파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센서, 방어 체계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다. 혹은 내가 이걸 센싱할 수 있다라는 걸 네. 보여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우주와 해양을 다 감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통합하고 근데 정체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위협으로 간주하는 건데 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여주고 공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손해보는 게 하나라도 있나?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경쟁국들이 네. 야, 미국이 저런 거 다 보고 있네? 라는 다 걸 알고 일단 있네. 놀랄 거고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뭐 풍선이거나 만약에 드론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띄운 드론인 건 몰랐네라고 하지만 저걸 다 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일단 첫 저렇게까지 번째. 세밀하게 다 보고 그렇죠. 있구나. 그리고 몰랐다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 모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겠죠. 그렇죠. 보고 있다는 센싱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다시 우리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난리가 그렇죠. 났죠. 우리도 이렇게 네. 계속 교수님 네. 모셔서 이제 바쁘신데 이거 와갖고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모두가 하늘을 보면 확실하게 뭐 중국발 그때 드론이 아니니까 풍선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좀 이제 국방에 있어서나 뭐 이제 관심을 그렇겠네요. 사면서 관측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어. 이런 생각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먼 적이나 네. 먼 외계인보다 어. 바로 내 이웃에 있는 적이 훨씬 무서워요. 맞아요. 그럼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도 음.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국은 여기서 잃어버리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또 완전 여러 그냥 가지를 뭐 가져간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까지 해서 뭐 맞습니다. 손해보는 장사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이 방송까지 하게 네, 만든 맞습니다. 지금 이 UFO.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 공개하실 차례요, 교수님. 교수님 거. 교수님 거. 교수님이 찍으신 거. 교수님 찍으신 거. 벌써 공개를 해요? 이거는 미군도 모르는 거죠. 시간이 찍었기 벌써 때문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 교수님 딱 이제 교수님 찍으신 거 공개하겠어요. 이건 미군도 모르는 거. 네. 저거 뭡니까? 저거 어디에요,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저게 전라북도 완주군이고요. 예. 거기에 어느 시골 동네에서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지금 오, 저 뭐예요? 저게 와. 카메라가 흔들려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요. 네. 저게 자체로 실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저걸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밝았어요. 사실 처음 와. 봤을 때 저거는 금성같이 밝아서 그 카메라로 봤을 때부터 더 밝다, 육안으로 보면. 육안은 훨씬 밝게 보이죠. 저거 그래서 뭐예요? 금성처럼 오, 밝은데 막 떨어지는데? 네네. 위치가 금성은 보통 태양 주변에 있어요. 네. 근데 저거는 그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막 이렇게 꼬리 같은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건 이제 잔상이죠. 저도 잘생겨. 저 자꾸 꼬리라. 지금 한 10배 정도로 예. 저걸 줌을 땡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게 예. 지형지물이 같이 있었으면 아. 속도나 이런 것들을 알 텐데. 근데 교수님 육안으로 보신 거잖아요. 지형지물이 있어도 속도는 몰라요. 그래도 뭐 지금 여기를 찍는지 뭐 아래쪽을 뭐 아.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카메라 안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줌을 지실 수 하니까 이제 있을 텐데. 없어졌어요. 그쵸. 처음에는 네. 줌하기 전에는 네. 지형지물이 보였는데 네네. 저게 마지막엔 없어지나요? 사라지나요? 찍고 나서 딱 보니까. 아니면 다가와서 교수님에게 저는 지워. 막 아니 막 약간 이렇게 더하기 모양. 지금 오, 엄청 진짜 빨리 저렇게까지 네. 움직이는데요? 네. 네. 와. 딴 사람이 보면 카메라를 한 바퀴 휙 돌린 줄 알거든요. 근데 옆에서 정말 이상하다. 오, 아니 근데 약간 우리 제작진은 저거 보고 혹시 예. 드론 아니냐? 드론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좀 움직임에 가장 이상했던 게 뭐예요, 교수님? 아니 일단 화면에서 보듯이 엄청난 속도로 막 그러니까요. 일반 비행체가 움직이는 드론도 저렇게는 못 움직이죠. 그렇군요. 이덕시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세요? 저는 되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몇 개인데 교수님 직접 찍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무언가를 보셨고 눈으로 봤고 근데 찍었는데 찍었을 때는 저게 해상도가 떨어지고 뭔가 정보가 많이 소실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공간을 내가 휴대폰으로 찍는다고 네네. 하면 네네. 일단 제 폰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트 모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그런 셔틀을 오래 열어두면서 이게 잔상도 생기게 되고요. 네네. 초점을 아무것도 없지만 초점을 잡으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선명한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이렇게 풀어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별 사진 찍으려고 그렇죠. 할 때 많이 경험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그걸 아시니까 전문가니까 고정을 진짜 시켜놓고 이제 신기하다. 찍으신 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게 있었다. 교수님 평생 하늘을 보셨는데 네. 금성 수준으로 밝다라고 하면 저런데 별이 저런 게 없는데라고 느끼셨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10중 8구는 목성입니다. 엄청나게 밝다. 평소에 못 보던 위치에 밝은 게 있냐면 보통 목성이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직접 보셨을 때 이제 목성이 아닌 것도 확인하셨고 움직인다고 네, 네. 하셨으니 뭔가 이제 드론은 아닌 것 같아요. 드론은 빛을 내더라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내지 저런 식으로 고정되게 움직이진 않은 것 같고. 와,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네요. 아니, 제가 하늘을 그동안 안 봤나 봐요. 하늘 이제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교수님 하늘 많이 보시겠네요. 좀 많이 봐서 본 건 아니고 하여간 저도 저거 처음엔 저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는 산의 바로 위쪽에 있었는데 네. 누가 저 이상한 게 있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느낀 게 밝은 별이 거기 두 개가 거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상하죠. 근데 이 하나가 밑으로 설설 움직여서 산 밑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충분히 먼다는 걸 일단 알았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던 게 저렇게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런 약간 군 관련된 무언가가 군 있지 관련?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고정시켜놓고 삼각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잖아요. 교수님이 네, 보실 네. 때도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사라졌다 산 너머로 하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좀 군 관련된 군 관련 것이 아니었을까. 네. 교수님 이제 UAP로 보시지만 그래도 교수님 약간 추정하시기에 저거 뭘까? 교수님의 추정. 저 정도면은 일단 지구상의 비행체는 아니죠. 지구상의 비행체가 아니라 뭐 그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외계 생명체가 전주 충분히 아까 완주였나요? 우리나라에 자주 오죠. 완주. 완주에 뭔가 궁금해서 내려왔을 수 있다. 하여간 한반도는 전부터 핫스팟에 포함돼. 한반도, 황해 한반도에서 저기 동해까지. 네. 그 AARO 네. 거기서 내놓은 그 백서에도 보면 핫스팟 전 세계적으로 10군데 중에 속해 있어요. 우리 한반도가? 한반도와 걸쳐 있는 그 영해 쪽이. 왜요? 왜? 뭐 글쎄요. 군사적으로 좀 되게 민감한 지역이라 그럴 수 있죠. 아마.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랑 북한이 네네. 미국 군에게 뭐 우리 뭐 실험하고 뭐 띄울 거다 통보 안 하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섞여 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안에서 희한한 것도 분명히 섞여 있는데 사실 까보면 많은 부분이 뭐 그런 나라들에서 했을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이제 군사적 긴장이 있고, 네.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내가 뭔지 모르겠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UFO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보통 이제 UFO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움직임이 궤적이 이제 물리적인 법칙을 좀 초월해서 움직여서 그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천히 가속하고 선회하듯이 예, 날아가면 무언가 뭐 외계 생명체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적국의 어떤 무언가 우리 물리법칙을 네네. 따른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반대로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구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제 환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레이더의 어떤 오류라든가 네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럼 영적인 현상이냐라고 하면 아무도 그 동의 안 하거든요. 과학계에 있는 분들이 이건 영적인 현상이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외계인도 물리적인 실체가 있을 건데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요. 네네. 그럼 그렇게 구동하면 압사당합니다. 마치 이제 아이언맨 예. 수트를 입고 이제 땅에 철퍼 떨어지면 수트는 멀쩡해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뼈가 다 부러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제 네네. 뭐 사람이 아니까 외계인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같은 우리도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했었지만 지금 같은 어떤 피지컬 AI 시대에 사람 보낼 리가 없죠. 네. 로봇을 보내면 되는 것처럼 로봇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영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미국 국방부 니미츠호에서 찍었던 그뭐 득택 UFO라고 하는 거. 그것도 국방부가 공개한 거죠? 미국 그렇죠. 국방부가. 근데 그걸 한 물리학자가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500m 정도에서 해수면까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하강하는 게 보이는데 네네. 손익분도 나타나지 않고 뭐 그러면 원래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화염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동을 하려면 들어가는 에너지가 한 13,000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핵발전량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정도로 필요한 기동을 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원래 이제
자연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당연히 소닉붐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뭔가 노이즈일 가능성에 대해서 노이즈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히려 물리적인 실체가 없어 보여서 저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부분은요. 예. 여러 혹시 하실 말씀 무섭 있으세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리미츠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막 뭐 1차, 2차에 걸쳐서 뭐 여러 허접한 뭐 중요한 것도 물론 섞여 있지만 막 그걸 쏟아내는데 사실 그거 갖고 지금 매달 일이 아니고 사실 이 리미츠 사건 하나만 이것만 파도 된다. 그거 이것만 갖고 봐. 모든 많은 것이 저기서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저 지금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저거. 저 약간 뭐 검은 점같이 생긴 게 약간 저게 미국에서 먹는 뭐 틱택 그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죠? 이름이 그렇게.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네. 합니다. 네. 일단 저것이 우주에서 우리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네. 그것이 이미 레이더망에 잡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뭐 속도 8,500m라고 했는데 8.5km 그 내리꽂히는 그것이 역시 그것도 레이더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예, 그거는 이제 프린스턴이라는 순양함에서 찍은 그 레이더 자료인데 그것이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우주에서 찍힌 것도 있다고 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럼 그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공개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하면 좋죠.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청문회 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체가 없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프린스턴에서 그 레이더 잡힌 그것이 이제 어디로 움직인 것까지를 다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훈련 중이던 그 조종사 호넷이죠. 슈퍼 호넷 조종사 2명씩 타고 있으니까 4명한테 지시를 해서 확인하라. 그 확인을 보냈는데 그래서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틱택처럼 이렇게 민트 사탕이죠. 약간 이렇게 그 넓적하게 생긴 거. 그렇게 생겼다는 걸 4명이 다 확인했고 그 중에서도 한 비행기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더 가까운 데서 보려고 내려가니까 이놈이 원래는 이렇게 있던 놈이 딱 기술을 돌려서 바라보고 치킨 게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그렇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 아주 리얼한 상황이 전개됐고 그렇게 해서 그게 딴 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갔어요. 네. 거기에 또 다른 조종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이제 그거를 바로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그거예요. 예.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네. 그 얘기는 주로 대기 중에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조사했던 네네. 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그 틱택 UFO가 바닷속으로도 들어가서 움직였다. 그리고 미국의 그 잠수함보다 2배 정도 속도로 움직였다. 그게 소나로 포착됐다. 그 데이터도 꽉 쥐고 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청문회에서 그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차관인가 국방부 차관이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그 부분을 물어봐요. 바닷속에 있는 어떤 그 미확인체를 미국에서 포착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공개 청문회에서는 다루지 말고 우리 따로 비공개로 하자. 그렇게 카메라 다 넘어가 빼고 버렸어요. 하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도 안 내놓고 지금 다른 것들을 계속 지금 곁다리 내놨다. 그렇죠. 지금 그러고 내놓은 건 있어요. 곁다리다. 예. 핵심은 따로 제가 있다. 계속 그걸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내놓고 있죠. 근데 저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잘못 착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이런 모든 진술들의 어떤 신빙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물리적 실체가 있고 심지어 이제 외계인이 보낸 거다라고 한다면 네. 혹은 외계 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모르는 신기술이다라고 할 거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왔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속하거나 떨어지거나 뭐 온도라도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원래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눈으로 실제 확인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하는 건 아닌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언제나 노이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음. 그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뭔가를 판단하고 지우고 너무 작은 물질은 지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무언가가 물리적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바로 눈앞에 보고 만지는 것처럼 쉽게 생각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미 전쟁부에서 그 니미츠호 관련된 모든 그 물질적 증거들을 다 내놔야.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걸 갖고 이거는 노이즈냐 진짜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건 다른 이제- 거 내놓지 말고 예, 그죠. 트럼프에게 그것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똘똘한 하나를 확실하게 좀 한마디 주세요. 트럼프. 예. 내놔라. 51구역에 있는 그 외계인이 그건 내놓지 말라고 아이고,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그 외계인 존재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갖고 자꾸 그 노이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 UFO 연구자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게 들어가면 바로 노이즈로 뭐 그 외계 기술 갖고 뭐 했다 어쩌고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희화화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진지한 학계에서는 그런 걸 되게 그러니까 경계하는 안 거죠. 좋게 하는 게. 이제 하는데 그런 걸로 자꾸 물타기를 하죠. 이름도 그래서 이제 UAP로 바꾼 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파보자. 그리고 이렇게 국방부에서 다뤄보자. UFO를 연구한다고 하면 웃기게 느끼잖아요. 약간 희화하게. 근데 UAP가요 처음에 용어는 그렇게 좀 약간 중립적으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미 상원에서 의미를 확 바꿔버려요. unidentified 원래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미확인 공중현 그렇죠 그렇죠 그거였는데 그게 나중에 법률 용어로 이제 그 미국의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UAP 정의는 뭐냐면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자 이러면 왜 제가 쭉 얘기한 것을 이해가 되죠. 심해 말씀. 그렇죠, 그렇죠. 바닷속에 다니는 것까지를 미 상원에서는 그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저희가 쭉 너무 많은 얘기를 해봐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뭐 너무 희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경계를 하시긴 하셨지만 외계 생명체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일단 평론가님. 네. 외계 생명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진지하게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면 또 이제 학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믿음을 떠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너무 높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단서는 달죠. 정말 지구를 방문해서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될 그 조우의 가능성은 워낙 좀 낮다. 근데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 관점으로 이제 정확히 이제 적절한 곳에 지구가 골디락스 존에 위치를 했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진화적으로 굉장히 빨리 나타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진핵생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웠지만 최초의 생명은 좀 빨리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구랑 같은 환경에 속한 행성들이 지금 우리 은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외부 은하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형태, 지성을 가진 형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없고 지구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너무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다라는 너무 시야가 좁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진핵생물이 만들어진 미토콘드리아를 흡수하는 그 과정이 아주 어려워서 이 지구 46억 년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이벤트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에는 정말 별이 많고 거의 지구형 행성도 많고 지구처럼 이제 골디락스 존 안에 있는 행성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저해상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같은 형태일 거라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구 환경에 맞게 어떤 뭐 DNA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생명의 정의에 따라 다른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좀 바꾸면서 모으는 그런 것들은 다 핵명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DNA라고 하는 그 유전자 정보가 맞습니다.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뭐 E.T. 영화라든가 혹은 뭐 쭈꾸미 같이 생긴 뭐 외계인들 나오는 뭐 금성인, 화성인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둘리에 나오는 거 약간 그렇죠. 뭐 까따삐아별에서 온 그런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좁게 생각하니까 또 우리랑 비슷한 물성을 가진 탄소 기반의 생명체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우주가 너무너무 넓은데 우리가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낭비가 좀 있는데. 그죠. 아니, F적 접근. 그러니까 옛날처럼 저기 한때는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네. 그래서 특별히 하느님이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우주의 중심인 지구에 살게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신학적 주장이 있었고 그게 한동안 외계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됐지만 이제 오늘날 와서는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서도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고 그런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저 외곽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거에 불과. 예. 또 우리 은하계도 우주에 있는 즉 수십억 개가 될 그런 여러 은하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금 보면 네. 아니 그 아주 구석에 있는 거기인 지구에만 네. 생명체가 있다. 이거는 너무 약간 제가 물리를 했지만 어떤 저기 보편적인 거를 항상 추구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질 않죠. 근데 교수님, 중심이 아니야. 일단 우리가 우주 중심이면 말이 돼요. 이제 우리가 감히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렇죠? 아니죠. 네. 지금 우주 그렇죠.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태양계 우리 태양계가 어디 있는지 은하 안에 네, 보이고 네. 그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이제 태양계까지 하셔가지고 쭉 이제 이해는 됐는데 교수님 아까 언더시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 외계인들이 사실은 심해에 숨어 있다. 뭐 음. 이런 썰도 있던데요? 이건 뭐 어떻게 보나요? 그게 저도 요즘 와서 굉장히 유력해졌다. 왜냐면 그 리미초 사건 있을 때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는데 아까 그 뭐 틱택이 들어왔어요. 틱택이 있던 그 밑에 엄청 한 직경이 한 4-50m 되는 커다란 그 하얀 포말들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네. 그래요. 무언가 들어갔네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전에 그 어느 신문에 기고를 할 때 그것이 마치 틱택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생긴 것처럼 잘못 판단해서 썼는데 나중에 쭉 조사해 보니까 이건 길쭉한데 그 포말은 둥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그거하고 다른 네, 또 네. 다른 어떤 물체가 그 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고 모선 같은 거네요. 최근에 보면 이번에 공개한 것도 보면 UFO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이번에도? 잘 찾아보면 1차에서 아마 1차인가? 나왔어. 1차에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면 네. 이 충분히 그 바닷속에서 그래요? 활동하고 거기가 기질 가능성이 있겠다. 실제로 어느 상원 의원인가요? 하원 의원인가 그 주장을 했죠. 어디에 그런 심해 자주 맞아요. 바닷속에서 나오는 게 계속 자주 있다. 나온다. 그러면서 거기가 네. 기지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네. 그러면 꼭 아가미도 거긴 아니더라도 심해 있으니까. 뭔가 그리고 사실 그 달이나 또는 다른 데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런 바닷속이 사실은 더 우리가 미지의 세계예요. 잘 더 몰라 우리.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달 뒷면에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아르테미스 또 오랜만에 가서 봤는데 없더라. 아니 근데 그 아르테미스가 찍은 걸 가지고 100%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아니죠. 아니 지금도 그것도 멀리서 찍은 거잖아요. 그럼 엄청 멀리서 찍은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뭐 시베리아 위쪽에서 뭐 예를 들면 위성 사진까지도 아니고 유튜 같은 어떤 그런 정찰기가 찍는 걸 보고서 여기 사람이 있다, 뭔가 기지가 있다를 100%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1차에 공개했던 그 사진 중에 보면 아폴로 12호인가? 뭐 거기서 찍은 거 달 표면 위에 뭔가 이상한 물체나 비행체 같은 것이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역시 UAP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외계 생명체랑 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동식 평론가?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저기 뭐 그 와우 메시지 아니면 우리가 맞아요. 뭐 보낸 보이저호? 보이저호에 실어서 네. 보냈었던 거. 네, 그게 뭐예요? 그 금박 디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보이저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어떤 중력 도움을 받아서 멀리 나가요. 태양계 바깥으로 지금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포획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인류의 어떤 증거를 남기자. 그리고 우리 주소를 좀 남기자 해갖고
거기에 인류의 지혜를 모아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이 이제 아주 안정적인 원소니까 거기다가 새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1, 2, 3, 4,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숫자 형태도 써놓고 지금 은하 안에서 우리 태양계가 이쯤에 있고 거기에 수금지와 목도천에 뭐 명까지 그때 있었네 이런 식으로 했고 세 번째 우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가리키고 이런 것들 하면서 그 디스크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택도 없이 멀리 가야겠죠. 하필이면 그 근처에 이제 기지를 두고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미집을 키우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얘네 이런 거 보냈네 귀엽네 하고 이제 수거해서 보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거는 어떤 퍼포먼스일 뿐인 거고 그거보다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정말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랑 교신할 수 있다면 전파의 형태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 소실되지 않고 이제 정보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인류가 지구가 만들어진 46억 년 역사에서 라디오 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 된 거는 지금 불과 2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10,000년 뒤에 과연 우리 인류가 있을 것인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죠. 다르게 말하자면 46억 년 동안 하필이면 첫 번째 라디오의 어떤 그 신호를 받기 직전까지 계속 외계 생명체 우리한테 보내고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을 수 이건 이제 조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도 위태위태한 인류의 위기가 생겼는데 뭐 10만 년 뒤, 100만 년 뒤까지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해요.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리셋되는 어떤 운석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뭐 핵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에너지 문제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뭔지 민주적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지구 방위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구로 무언가를 보내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을 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가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다시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수천 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쯤 되면 이제 멸절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하필이면 그때 안테나를 이제 접었을 수도 있고 하필이면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존재 가능성이 있느냐와 별개로 조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구가 완벽하게 생명이 탄생하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핵심의 깊은 곳이나 다른 무언가 지구 가까운 곳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단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다 DNA의 형태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진? 다 그래요. 뭐 이제 뭐 황을 사용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심해 열수구 같은 데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우리랑 동일해요. 그 말은 다른 반증인데 생각보다 생명이 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지구 안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해서 두 가닥이 오지도 못했는데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과연 외부에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디텍트 가능한 지금 이 시기에 여기 도착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시다. 아니 근데 와우 메시지 아까 그거는 그럼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와우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또 해주시죠. 그게 뭐예요 와우 메시지? 와우. 아니 뭐 여기에 대해서는 거야?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뭐 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외계에서의 그런 메시지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좀 화제가 좀 됐지만 간략하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어느 그 외계 메시지 받으려고 하는 근데 세티 계획 말하자면 그런 외계인 탄생 그런 걸 하던 분이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뭐가 온 거야. 갑자기 뭐가 왔어.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제 나름 뭔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그거를 주장을 한 건데 학계에서 그냥 밟혔죠. 이런 걸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무언가 외부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누가 봐도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일정한 타이머로 무언가 신호가 띡띡띡띡 들어와요. 그랬던 게 이제 퀘이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체가 그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천체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오면 이건 인공적인 지능이 있는 무언가가 보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띡띡띡띡띡 이거 안 돼요. 네. 누가 봐도 너무 타이머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우주의 어떤 수학의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수거든요. 아. 그래서 소수로 뭔가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보낸 거예요. 이건 네. 지능이 있지 않으면 지능이 있다. 이제 우리 소수로 지금 보낸다. 그 RSA 암호 네네. 체계도 다시 소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걸 집어넣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띡띡띡 이렇게 1, 2, 1, 2 이걸 쭉 네네. 보내요. 근데 어떤 별이 그런 형태로 어떤 신호를 하필이면 보내도록 뭔가, 이렇게 됐을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쉽지 거죠. 않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엔 저런 거, 그러니까 주기율이라네. 원주율 같은 거 그런 거를 그쵸, 보내주면 3.1415. 3.14256이 뭐 이거를 쭉 담아서 네네. 이제 뭐 한번 3이면 딱딱딱 1이면 딱 4번 너무 딱딱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거 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아니요 있죠. 그거는 수학은요 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체를 갖고 있는 사람 존재는 네. 누구나 만들 맞으면 거다. 그거를 아마. 당연히 네. 왜냐하면 원은 우주의 가장 기본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지름 대비 그거의 비율 이런 거는 당연히 그래서 논리 체계로서 수학을 쓸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파수를 네네. 뭐 3배, 1배, 4배 이런 식으로 주파수 변조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도 이게 인공적인 것이냐 네. 아니면 자연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초창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신호가 가니 이건 외계인의 흔적이 분명이라고 했었으나 네.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원래 그런 게 원래 있어 그런 게. 라고 하는 게 오. 밝혀지는 것들도 네. 은근히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짤막한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네. 거의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긴 하지만 뭐냐면 이제 외계 생명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 또 이제 평론가님, 교수님 생각하시는 외계 생명체의 모습이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뭔가 준비를 했어요. 일단 네. 유튜브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다 가능하네요. 네. 일단 여기에 하나 그려주세요, 교수님. 네. 와우. 와 여기에 한 번씩 짧게 내가 생각하는 외계 생명체는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있다면 이럴 것이다. 만약에 이제 네네.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한번 그려보죠. 네. 다리가 한 4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와야 알 수 있다. 인류가 겁을 덜 먹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저렇게 재구성. 오면 아주 다들 도망 다닌다고. 바로 근데 좀 미사일 무섭다. 발사해야 뭔지 정체를 네. 모르죠. 좀 아니, 정보 무슨 약간, 측면에서 그림을 그린 괴물 거라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네, 네. 정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네. 일단 제 거부터 그냥 간단하게 공개를 할게요. 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컨셉이 보면은 약간 눈이 세 일단 눈이 2개면은 사람이니까 사람과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약간 눈이 뭐 3개에 이거 입이에요. 입이 2개. 입이 2개. 그래도 외계 생명체도 뭐 사랑을 할 테니까 약간 마음속에 뭐 사랑 약간 하나 그려줬고. 마음이 여기다 있어요. 네. 그리고 한 4개, 다리는 4개, 팔은 한 2개. 뭐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딱 보기에 뭐 엄청 무서워 보인다 이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교수님. 내가 그린 거 컨닝한 것 같아. 비슷하다. 컨셉이 너무 닮았어. 왜 이럴까? 설명해 주십시오. 교수님. 아니 뭐 네. 설명이나마는 좀 전에 한 거. 네. 대체로 뭐 네, 내가 이거 한번 좀 봐도 이렇게 앞에 눈은 한 2개 달렸다고 난 보고 이 가운데 거는 기능이 뭐 시각적인 거 말고 뭐 다른 거 이제 뭐 냄새 맡을 기관으로 가운데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네네. 보통 사실 입으로 냄새까지 맡아도 돼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뭔가 이상한 기능이 하나 필요하고 대체로 비슷한데 다리도 역시 조금 이건 문어처럼 생겼지만 네네. 그다음에 팔은 그냥 2개가 나는 좋다고 2개. 봐요. 약간 저랑 비슷한. 그렇지. 네네. 네. 제가 사는 너무- 교수님 거 컨닝했어요. 저만 너무 괴이스럽게 그려서. 우리 평론가님. 네, 저는 어떻게- 진지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네, 일단 아니, 무섭다. 외계에서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을 최고로 추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 같은 네. 것들은 오류도 많으니까 다 없애버리고 네. 전자기파를 급티. 받아들이는 네. 걸로. 그래서 저 양쪽 이렇게 쫙 뻗은 게 다 안테나 같은 거예요. 결국엔 주고받고 촉수를 통해서 네네. 물리적으로 안테나로 스캐닝을 하듯이 가는 거고 이 가운데 약간 구름처럼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정보를 이제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으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가끔씩 생각하는 게 약간 그 개미 같은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하나하나의 그 지능은 떨어지지만 네. 군체가 됐을 때 뭔가 굉장한 지능을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것처럼. 운으로 그래서 클러스터가 됐을 때. 네, 약간 그 저그 느낌도 있고 약간 그 무서워. 정보를 통합하는 주체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나름 대략 저 우리 식물이 저렇게 생겼죠. 그렇죠. 오히려 뭐 약간, 균사체 같은 느낌도 그리고 있네요. 뿌리도 막 많고 뭐. 걸어다닐 때 막 흐물흐물 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걸어 다닐 필요도 못 느낄 그렇지. 수도 있지 저거는 않을까. 그냥 이렇게 쓱쓱 이렇게 정보를 그냥 쭉 네.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음. 우리 뭐 산신령 같은 느낌으로 버섯 군사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생긴 사실 그 외계인의 모형이 사실 있어요. 우리 보면은 원래 외계인하면 약간 ET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ET 영향일 수도 있고. 그 로스웰 사건 있잖아요. 로스웰 사건. 네. 교수님 로스웰 사건 믿어요? 그 사건 자체는 있었다고 믿는데 네. 그건 조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당시에 그 로스웰이라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네.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 뭐죠 핵 폭탄 그 투하했던 그 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거는 거의 역정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다른 예, 노이즈를 그렇구나. 보내는 그렇죠. 거죠. 우리 네. 평론가들 진심이에요. 지금 수정하고 있어. 왜냐하면 저희 애가 보고서 다시 놀라서 보셨어. 울까봐 살짝 약간의 귀여운 모습을 좀 해줘야지 아빠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냐 도대체라고 생각할까봐 약간 그 고양이 같이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개 같은 느낌. 네네네. 해서 눈을 몇 개 만들어 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해야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 약간 다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로스웰 사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뭔가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완전히 동일하는 게 저도 이제 오히려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방송 출연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해상도로 보시지 않고 굉장히 고차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신무기들, 네.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고 무언가가 앞불사 들켰어요. 아. 그럼 내가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하면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련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감시를 하고 이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외교적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땐 부정하고 오히려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진실한 뭐 30%에 거짓 70%, 오히려 반대로 70%에 거짓 30% 정도 섞어서 떡밥을 좀 던져줬을 때 결국 우리는 거의 물리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날카롭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미스테리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에 저는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가 UFO 얘기, 뭐 UAP 얘기 쭉 다 해봤는데 혹시 만약에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은 저희 뭐 댓글 달아주시면 두 분 또 모셔가지고 한 번 더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는 또 유튜브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네, 댓글까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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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